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밥을 2그릇 먹었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돈을 잃어서 밥을 네. 굶었는데 아, 네. 오늘 이럴 때 보상 심리로 또 양껏 먹었습니다. 내일도 2그릇 드시고 네. 계속 좀 많이 드시면은 뭐 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어제 제가 이 유튜브 통해서 네.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좀 진짜 막 외쳤는데 다행히 올라줘서 어쨌든 좀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반짝 반등이 아니라 길어졌으면 추세의 전환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보면서 앞으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오늘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체크 포인트 보시면요. 본격적인 반등이다. 실제로 저는 어제 자기 전까지 계속 뉴욕 증시를 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뭐야 이게 이런 말이 실망했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의 반등이 네. 오늘까지 딱 3번입니다. 올라간 날이. 그 2번의 반등은 말 그대로 반등 나오고 바로 또 빠진 뭐 그런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너무나 힘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3번째 반등인데 제가 볼 땐 오늘만큼은 본격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랐다 그래서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반등 시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꽉 갖고 있는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긴축 신호가 지금 마무리 구간에 있다. 어제 뉴욕 증시를 보면 사실 국채금리가 안정되면서 어제 우리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좀 잠 들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일어나니까는 아침에 하락이 나와 있었죠. 그 하락이 왜 나왔었냐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우려감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흐름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했고 그러면서 나스닥의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연준의 수장인 파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최고원지 서열 1등인 이 바이든 대통령까지 어떤 그 매파적인 입장을 확실히 표현해줬고요. 지금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국채금리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은 국채 금리가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성장주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제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승 중에 있는데 대부분 성장주 위주로 급등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밤에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유럽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또 빠진 부분도 있었고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금방 올라올 수 있다는 그 효과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모습 오늘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의 급등이 인플레 우려감으로 번졌던 건데 그런 부분을 내일 협상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유가도 안정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인플레 우려감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 급등은 제한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인플레 우려감이 감소하고 있다. 어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당분간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급등했던 유가가 살살 또 안정권 들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내일은 또 LG엔솔의 어떤 그 환급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리 시장이 일단은 과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그 구간만 여러분들 잘 본다 하시더라도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종목 2개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LG 에너솔루션 다시 돈이 환급되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주, 2주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150만 원에서 30만 원, 60만 원 빼면은 그 남은 돈으로 네. 마음껏 또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셨으면 다시 그렇죠. 예금으로 넣지 말고 또 한 주 받으신 분들 말고요. 네. 크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지금 대부분 다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시 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중에 제 생각에는 뭐 최소한 20-30%는 다시 한번 자금으로 들어올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 자금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이 고간을 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우는 곳간 외국인과 기관이 또 털어가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 될 텐데요. 그들도 네.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와 줬으면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현덕이 덕분에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오늘 시장 반등하니까 또 뉴스까지 더해지면서 네. 성장주들 또 메타버스주들의 반등이 나왔어요. 네. 자, 어제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이야기했던 것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좀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렸습니다.
MS의 이 게임사 인수,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서 이게 82조짜리이기 때문에 이 어떤 세기에 나올까 말까 그런 인수다. 사실 1조 원대 인수하는 것도 상당히 큰 건데 82조 원대 인수는 거의 하이닉스만한 걸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메타버스 쪽으로 완벽히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돌진하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다른 성장주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6만 2천 원까지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좀 말씀 좀 들어보겠고 같이 말씀드렸던 게 또 LNF죠. 자, 어제하고 엊그제 봤을 때 시장 반등 나오고 시장 반등이 나왔었고 성장주 올라갔을 때 가장 또 세게 올랐던 부분이 2차 전지 소재였는데 자, LNF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일단 P2E 쪽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네오에이지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정보도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게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시가총액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좀 센 흐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도 저는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24만 원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홀딩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성장주의 반등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 시장의 반등을 성장주가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그 성장주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 반등 시에 가장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공략한 두 종목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결국은 실적이다. 저도 요즘 상황실에서 긴급 진단할 때 항상 하나씩 실적 기대주를 꼭 넣거든요. 지금 믿을 건 좀 실적이에요. 그 실적이 성장주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치주냐 성장주냐 경기민감주냐 가치주냐 이런 좀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 어제까지 실적 발표 다 나왔는데 대부분 좀 실망한 것이 많았고요. 이 국채금리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이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있어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성장주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전망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유 종목 잘 체크하자는 내용인데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게 바로 넷플릭스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그 7개 빅테크 기업이 어제 이제 이 블리자드 인수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지금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이죠.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그 오늘 밤에 넷플릭스가 먼저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빅테크 기술주 중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다른 기술주도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의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시에 나스닥이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망을 해보면 4분기에 그 매출 전망치가 77억 달러로서 3분기보다도 한 3% 좋게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상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기술주로 훈풍이 불어갈 수가 있고 오늘 밤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지금 뭐 테슬라, 애플 다 예정이 돼 있거든요. 25일부터 MS를 시작으로 테슬라, 애플이 하루 건너서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4분기에 이 딜리버리 대수가 31만 대로 컨센서스가 27만 대였는데 꽤 잘 나왔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4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었죠. 애플도 기대가 되고 있고 MS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11.8%더 좋게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적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장주 중에서 또 가장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가 딱 기사 나와서 관련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면은 나스닥의 상승,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성장주, 기술주들의 상승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오늘 종목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봐야 알 것 같네요. 현덕의 덕분에 오늘 공략하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자,
나노 신소재죠. 지금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맞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큽니다. 근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좀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나노 신소재죠. 2차 전지 소재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CNT 도전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는 좀 많이 말씀드렸죠. 원래 이 음극재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냥 음극재는 흑연으로 만들었었고 이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전기차 기업들이 대부분 이 실리콘 음극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음극재가 많은 양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명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어떤 그걸 완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CNT 도전제인데 그 CNT 도전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나노 신소재인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수계 기반의 음극재용 CNT를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가 바로 나노 신소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NT 도전제 생산하는 기업이 나노 신소재인 것이고 실제로 지금 캐파가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을 보게 되면은 0.6만 톤이었는데 2024년도 보시면 4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시장 자체가 그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CNT 도전지까지도 같이 커지는 그런 효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그만 커지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QD 올리드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패널에 이제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중공 실리카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중공 실리카가 지금까지는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건데 지금 나노 신소재가 같이 개발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그 QD 올리드가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도 더 좋아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 금년부터 더 좋아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OLED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 증가세가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보시면 충분히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조정이 나왔던 기업들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1월 달에 조정이 안 나왔던 기업들은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등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없어요. 1월 달에 빠졌던 종목들이 원래 잘 가던 종목들이 이제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해서 좀 과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일단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7만 1,000원까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만 7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1,000원, 손절 가격은 5만 7천 원 제시해 드렸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성장주일 것 같은데요. 현덕이 네. 덕분에 두 번째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율주행.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김영민 매니저님하고 네. 분장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율주행이 좋아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순간 또 다가와 있는 거고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또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애플카가 나오면서 애플카는 자율주행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기차 모멘텀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고 있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자율주행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셔널 CEO가 이 자율주행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셔널 CEO가 누구냐면은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기업 그 액티브죠. 액티브하고 이제 그 같이 설립한 회사인데 그 설립한 모셔널의 CEO가 자율주행이 지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건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을 말하는 건데 로보택시는 술을 마시거나 졸거나 산만하지도 않다. 오히려 사람보다 사람의 운전자보다 더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라고 좀 소개를 하면서 어떤 그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 액티브가 총 4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요. 2020년에 설립한 회사, 이 바로 이제 그 회사가 이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지금 아이오닉 5 가지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아이오닉 5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모셔널 포함한 몇몇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완전 자율주행의 실증을 좀 끝냈고 이제는 실증이 아니라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게 숙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한다면은 이 자율주행 쪽에서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쪽은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의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한다면은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매출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대장주 하나를 오늘은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은 최근에 뭐 많이 나온 게 해성 DS, 뭐 캠트로닉스 이런 네.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인포뱅크 제일 많이 올랐다가 네. 1월 달에 성장주 빠지면서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완벽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이동체 그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지금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커넥트카 솔루션 구축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이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선도하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애플카 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자율주행 시장이 이슈가 되고 커진 게 애플카가 이제 곧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애플이 지난달에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하면서 지금 애플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 업체를 지금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이미 뭐 어떤 생산 캐파를 2배로 늘려달라고 주문도 받았고 지금 뭐 지분 투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품 장비 종목들이 애플카의 좀 그 어떤 그 밸류 그 공급 체인으로 많이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애플카 플레이에 지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지금 인포뱅크가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은 지난 그 여름에 한번 방한해 갖고 지금 LG하고 SK 뭐 다 미팅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내 전자 부품 업체를 골라서 지금 그 선택이 남은 만큼 그런 관점에서 조만간에 아마 좀 공급 얘기는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애플카로 인해서 지금 이 자율주행이 좀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자율주행이 바로 인포뱅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가장 급등했던 게 바로 애플 그 인포뱅크였고요. 1월 달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안 좋았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렇게 심하게 빠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인포뱅크도 잘 가다가 그런 관점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그 과대나 폭간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뭐 빠졌던 부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꽤 많은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23,000원까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8,3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였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혹자는 좀 그래요. 네. 지금 전기차도 이제 상용화되면서 점유율이 아직도 한 자릿수인데 네. 자율주행이 언제 될까? 이것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근데 전기차가 이제 상용화되는데 네. 작년에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5배,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항상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아마 제 생각에는 2025년도는 좀 돼야 네. 그때 뭐 이제 레벨 4도 나오면서 진짜 뭐 자율주행다운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떤 그 기업들은 주가가 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뭐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포뱅크 23,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8,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때 내일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네. 돈이 막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시작을 할 거예요. 4시부터 시작할 건데 네. 지금 시장이 어쨌든 저점을 찍고 올라온 만큼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왜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가를 좀 찝어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모습 놔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지금부터는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말씀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연더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공략한 두 가지 성장주는요. 약간 네.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런 미래차 쪽이었잖아요. 네. 그 외게임이라던가 메타버스, NFT와 같은 성장도 똑같은 관점일까요? 제가 이제 네오에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유메드는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또 또 이제 어떤 관심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 못했는데 지금 딱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오늘 10% 넘게 올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올라갈 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할지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이제 그 P2E 게임 종목들 그다음에 MBN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이쪽에 궁금하신 분들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쪽이기 때문에 네. 와서 좀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세는 MBN인가 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또 매일경제TV도 또 같은 네. 계열사니까 손잡고 같이 갈 수 그게 있게. MBN에서 만든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인데 다 MBN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현덕의 덕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최현우 매니저님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